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내부 노동시장, 이중 노동시장, 인적 자본론이요. 그 중에서 먼저 내부 노동시장입니다. 내부 노동시장의 의미, 그리고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형성 요인, 그리고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을 설명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먼저 내부 노동시장이 쉬운 개념입니다. 결국 기업은 큰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 큰 수익, 즉 큰 생산성 가치를 가진 사람은요, 유출시키지도 않고요, 내보내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이 많다면 굳이 외부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외부 노동시장과 단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생산성을 가져다 주는 사람,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요, 결국 노하우 형태의 기업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런 노하우 형태의 기업 경쟁력이 바로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먼저 내부 노동시장의 의미요. 결국 외부 노동시장과 단절이 되고 노동시장 기능이 기업 내부로 옮겨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대기업이나 대규모 제조공장 같은 데서 발생하고요. 그런 곳에서 기업 내부의 규칙이나 관리 같은 것들이 노동시장의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결국 노동시장 기능이 기업 내부로 옮겨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것을 발생시키는 원인, 형성 요인에는 숙련의 특수성, 기업 내부의 기술력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현장 훈련, 관습 같은 것들이 생산성 가치를 만들어내니까 결국 외부 노동시장에 대해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외부 노동시장과 단절되고 결국 노동시장 기능이 기업 내로 옮겨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이요. 첫 번째는 숙련의 특수성, 두 번째는 현장 훈련, 세 번째는 관습입니다. 숙련의 특수성, 현장 훈련, 관습이요. 숙련의 특수성은 그 기업 내부에서만 축적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숙련 노동 가치예요. 숙련 노동 가치, 기술이요, 기술. 기업 내부에서만 축적될 수 있는 특수기술, 이게 바로 숙련의 특수성이에요. 두 번째는 현장 훈련입니다. 노하우 형태처럼 위에서 아래로 현장 담당자에 의해서 전수되는 그런 내부 노동 가치, 바로 현장 훈련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습은 기업 문화에 생각하면 돼요. 기업 문화에 의한 노동 현장의 규율, 관습에 의한 노동 현장의 규율은 사용자에게도 관리 비용 절감의 가치가 있습니다. 좋은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요, 사용자에게도 굉장히 유리하고 비용 절감의 측면이 있습니다. 내부 노동 시장의 장점이요. 첫 번째는 인적 자본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요. 두 번째는 동기 유발의 측면, 세 번째는 지불 능력의 측면입니다. 먼저 인적 자본의 측면에서는 이미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요, 유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대기업은 이미 중소기업보다 인적 자본이 우수한 사람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미 경쟁력 있는 현장 기술, 그리고 시스템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기술을 유출시키지 않고 확보하고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 노동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내부 노동시장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동기 유발의 측면입니다. 내부 승진 및 배치 전환을 통해서 동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요, 자신만의 인적 자본을 유출시키지 않고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결국 그 인력 유출로 인해서 경쟁사가 생길 위험이 사라지니까 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요. 신규 인력을 뽑았을 때 들어가는 교육 비용이나 시간 기회를 들일 필요가 없으므로 그것 자체도 이미 큰 동기가 됩니다. 두 번째, 노동자의 측면에서 보면요, 이미 좋은 승진 제도가 있고요, 높은 임금, 그리고 복리후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불 능력의 확보입니다. 확보된 인적 자본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더 높은 생산성은 결국 독점적 사업지를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죠. 훨씬 좋은 사업지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 더 높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수익이 더 높아졌으니까 이번엔 다시 더 높은 임금과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의 지불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중적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노동시장은 고학력과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노동시장이고요. 고임금, 양호한 근로조건, 공정한 승진 및 승급기회, 그리고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반면에 2차 노동시장은 교육이나 특별한 훈련이 없어도 수행이 가능한 저임금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동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양 시장은 서로 독립적이고 임금 및 고용의 구조에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인적 자본 투자는 예를 들어 정규교육, 현장훈련, 이주 같은 투자를 통해서 인간에게 인적 자본이 축적되면 그만큼 그 사람이 생산성이 높아진 거니까, 즉 그 인간에게 자본적인 가치가 높아지게 된 거니까 결국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적 자본 투자의 대상에는 정규교육, 현장훈련, 이주가 있습니다. 정규교육과 현장훈련은 내가 굳이 더 추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주는 비유를 하자면 중소기업에서 그 기술을 더 습득한 이후에 대기업으로 이주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즉 일정 수준의 인적 자본을 습득한 후에 자신의 생산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 즉 이직하는 것, 이동하는 것을 바로 이주라고 합니다. 인적 자본 투자론의 또 다른 형태의 문제는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나 사회적 수익률 같은 문제, 혹은 남녀 임금 차이 같은 문제를 인적 자본론을 투자론을 이용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나 사회적 수익률이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정부의 인적 자본 투자의 방향을 설명하라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다면, 즉 사적 수익률이 낮을 경우에 그 의미는 개인에게 교육의 효용 가치가 낮다는 걸 의미하고요. 결국 교육이 비효율적이고 사적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교육이 가치가 높다는 걸 의미하고요. 학력이 간판으로 작동하고요. 교육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결국 가성비가 떨어지는 데 차이가 나는 거니까 정부는 결국 비용을 낮춰주든가 아니면 효과를 높여주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원 배분을 위해서 기초교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낮춰주는, 즉 무상교육 및 교육비 보조를 통해 교육비용을 낮춰주는 게 필요하고요. 비용 대비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 사적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보조금,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남녀 임금 격차, 남녀 임금 차이를 인적 자본론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교육받을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육 수준 및 경력 같은 인적 자본의 축적이 부족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의 차이와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출제 사례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모범답안 작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모범답안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